예감이 좋아. 김우철. 강명 건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명호 주사님, 오늘 어떤 얘기 하실 거죠? 네, 오늘은 집 짓기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집 짓기 절차. 크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살아가기가 있죠. 예. 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설계 과정에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나요? 예. 설계, 시공, 입주. 네. 설계 과정에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설계자 선정 문제가 있겠죠. 나와 맞는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나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을 시켜줄 설계자를 선정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설계자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 예. 이후에 설계자하고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설계자가 선정이 되면은 우선 내가 어떻게 집을 지을 건지 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설계를 진입을 하는데, 대부분 건축주들께서는 방 몇 개와 거실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고심을 하시고 설계자와 맞이하면은 되겠습니다. 그 설계자 또 다 설계자마다 설계 스타일이 틀린데, 저희 회사에서는 건축주들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 과정을 설계 과정에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 과정이라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눠서, 첫 번째 건축주의 삶, 그리고 건축주가 요구하는 공간에 대해서 디테일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 계획안이 나오고 계획안이 결정이 되면은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즉 그 말은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건축주의 삶을 녹여내는 설계를 위해서는 설계 과정의 기간 역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겠네요. 예, 맞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예, 건축주 개개인에 따라서 기간은 상이하지만은 평균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인터뷰 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건축주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건축주가 어떤 삶을 이 공간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해가고 그들의 인생을 이해하는 그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네요. 네. 그 이후에는 그럼 설계자가 어떤 일을 하나요? 그 이후에는 그 건축주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획안을 저희가 건축주한테 제안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계획안을 이제 계획안이 조화하고 결정이 되면은,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설계 도서 작업에 네.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인허가는 언제 들어가나요?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하려면은 설계 도서가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하고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관할 관청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인허가를 이제 관련 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고 난 후에 건축주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또 어떤 프로세스에 저희가 돌입을 하게 되나요? 네, 잠깐만요. 거기에서 먼저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 우리가 흔히들 대지 또는 전, 답이라고 하는데, 전, 답, 임야 이런 토지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는 흔히들 말씀하시는 농지 전용, 산지 전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 행위보다는 소요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도시 내에서 인허가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 전원 생활에서 인허가 기간이 좀 더 소요가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인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시공자 선정은 언제 하나요? 시공자 선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준비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시공사에 견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견적은 2군데 내지 3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비교 견적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시면 되겠고, 또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설계 과정에서 시공자가 같이 참여해서 설계에 그런 시공자의 의견도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그 건축주와 시공자의 이런 논의들이 설계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퀄리티가 좋은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공 현장에 가서 보면 이제 집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은 하지만 시공자가 도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오히려 시공자가 설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설계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건축주의 삶을 보다 잘 이해하고 도서도 잘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네. 어쩌면 이 시공자의 노하우까지도 도서에 녹여내서 좀 더 좋은 집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시공자는 설계 과정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설계의 의도, 당연히 설계의 의도에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렇다면은 시공자는 건축주를 위한 시공을 하기에 참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좋은 시공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시공자가 선정이 됐다면 이 다음에 절차는 어떤 게 있나요?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은 건축주와 시공자가 시공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공사 시작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는 걸 잊으면 안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네. 잊었네요. 네, 예, 그런데 공사가 이루어지는 중간에 조금 급하신 분들은 현장에 가서 공간이 좁다라든가 이건 불편하겠다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공사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공간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설계 변경이 되는 사항도 있어요. 공사를 하다가 이제 설계하고 다르게 예. 이제 공사가 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그렇죠. 있다는 말인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 법규상으로 경미한 변경이라고 있는데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해결을 하게 되지만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다시 관할청에 설계 변경을 득하고 다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즉 변경하기 전에 설계 변경을 득하고 나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한다는 건 뜻밖의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때 주의를 기울여서 잘 검토를 하시고 설계 과정을 완료를 하셔야 돼요. 네, 변경을 최소화할 수 그렇죠. 있는 설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집이 지어지면 제가 입주해서 살기만 하면 되나요? 네, 일단은 집이 지어지고 나서 다시 관할청에 사용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 사용 승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맨 처음 허가를 받는다는 거는 설계 도서를 준비해서 이대로 지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을 짓고 나서는 이대로 지었으니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또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득하게 되면은 우리가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사용 승인을 득할 때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집 사용 승인 내기 너무 어렵다는 말들이 많은데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어떤 지역에서는 이 사용 승인 때 현장 조사자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 현장 조사자를 특검을 받는다라고 늘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현장 조사자가 나와서 하는 일은 현장에서 설계 도서와
지어진 건축물이 동일한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사용 승인의 가부를 결정을 해줍니다. 큰 틀에서는요. 네. 즉 감리자가 이제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이제 검사 조사자가 나중 이제 최종 완공된 건축물을 보고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일이겠네요. 예. 아마 간혹 법에 위배된 건축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맞습니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관할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건축사 협회에 위임을 저희가 했어요.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자가 아니고 타 건축사 사무소에 건축사가 나와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집이 무사히 잘 지어지고 사용 승인까지 나고 그러면은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한 단계가 있어요. 입주를 하시고 나서 등기부등본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네.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면 등기는 왜 중요한가요? 네,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건축물을 등록하는 일, 이 자체는 사람이 출생을 하게 되면은 출생 신고를 하듯이 건축물도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해서 그래서 재산적인 권리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 어쩌면 소중한 하나의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출생 신고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긴 여정이 끝났네요. 그렇죠. 네,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단계였는데요. 간혹 이제 설계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를 득하시고 공사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 인허가는 몇 년까지 유효한 건가요? 인허가가 완료가 되고 나서 착공계를 제출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셔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1년의 연장 기간을 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년이 되는 거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집 짓기 전 과정을 짧게나마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 이 집을 짓는다는 게 남들은 10년은 늙는 일이라고 표현들을 하잖아요. 하지만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정말 소중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거든요. 이 집 짓기의 전 과정에서 우리 애비 건축주들은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집 짓기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설계, 시공 이 각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언제 입주를 할 계획이다라고 이 목표가 세워지면은 그 목표에 맞게 절차들을 잘 계획하시고 기간들도 잘 계획하셔서 나에게 꼭 맞는 집 짓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